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사마입니다. 오늘은 올해 첫 수로 낚시를 나왔습니다. 날씨가 바람 한 점 없고 기온도 따뜻해지는 날씨라서 너무 수로 낚시하기 좋은 날이라 오랜만에 또 제가 즐겨 찾았던 수로에 와서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미리 와 계신 현지인 분들도 계시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서 오늘 한 3-4시간 정도만 짧게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붕어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. 자, 수로 낚시는 석축 낚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좌대를 꼼꼼하게 잘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네. 좌대 다리가, 앞다리가 특히 정확하게 딱 박힐 수 있게 또 흔들림이 없는 좌대를 쓰면요 짱짱합니다. 자, 지금이 이제 초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붕어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제 느낌에는 한 15척 정도로 하면 붕어의 어떤 수심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일단 시작을 15척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. 보통 평균적으로 이 시기에 13척, 15척에서 잘 나왔거든요. 자, 오늘 일단 찌는 고부력의 솔리드톱 한 10푼, 11푼 정도 되는 고부력의 찌를 쓸 거고, 역시나 수로낚시 호사마 레시피로 풀림과 잠분을 동시에 가져가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무조건 유속, 대류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대류와 유속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채비와 그런 떡밥을 사용하는 게 항상 필수입니다. 바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일단 대류가 우에서 좌로 흐릅니다. 네, 찌를 맞출 때 보니까. 그래서 우에서 좌로 흐르는 대류에 맞게 항상 대류의 반대 방향으로 투척을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딱 그 받침대 45도 그 사이에 딱 왔을 때 또 회수, 투척, 회수. 자, 우선 바닥을 찍고요. 한 바늘 닫기로 시작해 봅니다. 수심을 찍고 나서 한 바늘 닫기로 시작을 해서, 자, 밑걸림이 심한지 안 심한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, 걸림이 없으면 바닥에 두 바늘을 대서 하겠습니다. 수로낚시는 그게 베스트입니다. 근데 만약에 걸림이 있다 그러면은 좀 띄워서 하는 걸로. 탁 트인 수로 전경이 예술이네요. 자, 배가 한 대 지나가고 있는데, 자, 저렇게 어부들의 배가 지나가고 나면 파도가 한번 칩니다. 사실 저렇게 파도가 치고 들어올 때는 찌를 걷어주는 게 좋은데, 저때 또 입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바로 걸리죠. 이 채비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석축에 걸립니다. 대류를 타고 가다가도 걸리네요.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좀 이물질들이 많고 석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자, 바닥에서 한 20 정도 띄워서 안 걸리게 낚시를 진행해 봅니다. 수로 낚시는 항상 이런 어떤 부지런함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던지고 대류를 타고 흐르다가 또 다시 회수, 대류를 타고 흐르다가 회수, 그걸 하지 않고 하염없이 흘려보내면 집어도 안 되고 고기도 못 잡거든요. 조금 부지런한 낚시가 필요합니다. 자, 지금도 찌를 우측으로 던졌는데 벌써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대류가 많이 흐릅니다. 대류를 태워서 자, 저렇게 목내림을 한몸까지 시켜서 쭉 대류를 태우다가 어느 구간에서 털어주고 또 태우다 털어주고, 그러면은 저 사이에서 입질이 탁 들어옵니다. 붕어가 만약에 들어온다면. 아니요, 이제 왔습니다. 15척이, 18척이에요? 15척이요. 15척. 네. 집에서 고기 잡고 안 죽는 거야. 텔레비전 보고 고기 잡고 있는 거. 목내림 끝날 때쯤에 한번 받치는 건드림이 있는데 먹어주질 않는데. 밥을 한 바가지를 다 넣었는데도 입질이 없네. 밥을 새로 만들면서 낚싯대를 좀 길게 넣어봐야겠는데. 자, 밥을 한 바가지 다 넣고 나서도 입질이 없어서 이럴 때는 낚싯대를 바꿉니다. 수로 낚시는 특히 겨울철에는 자꾸 이렇게 조금 긴 데로 바꿔줘 보는 게 필요합니다. 왜냐면 붕어들이 아예 먹이 활동을 얕은 데서 안 하면 깊은 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과감하게 15척에서 21척으로 척수를 다이나믹하게 확 올립니다. 아무래도 석축이 떨어지는 지형이다 보니까 수심도 더 깊어지겠죠. 찌는 아까 사용하던 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좀 더 깊은 수심에 있는 붕어를 한번 21척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수심을 체크하고 한 바늘 닿기 정도로 시작을 해서 바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. 자, 몇 번 투척을 해봤더니 밑걸림이 없습니다. 네, 굉장히 밑걸림이 없는 바닥을 찾았고요.
자, 그렇다면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해봅니다. 내려갈 때 터치도 없고 네, 반응이 없길래 일단 바닥에 두 바늘을 완전히 굳히고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히트. 아, 입질 보셨습니까 혹시? 야, 엄청 입질 약하네요. 그러니까 붕어가 어제 밤에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갑자기 떨어졌었거든요. 이게 뭔가 안 맞는지 먹이 활동을 굉장히 미약하게 한다는 증거입니다. 게다가 깊은 수심에서 나오고 긴 낚싯대에서 나오고 입질이 약하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은 붕어 얼굴 보기 힘든 날이네요. 어우, 토종붕어인데 쓸만하죠. 자, 그리고 바로 입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또 한참을 기다려줘야 네, 또 입질을 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았습니다. 굉장히 힘든 낚시죠. 네. 자,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입질 진짜 약합니다. 진짜 생각보다 붕어 얼굴 보기 힘든 날이네요. 그래도 어쨌든 얼굴은 봤으니 다행이고요.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붕어의 어떤 그 힘은 역시 좋습니다. 네. 또 토종 붕어가 나왔네요. 쓸만합니다. 네, 뭐 손맛 보기에 아주 좋은. 원래 팍팍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, 역시 붕어들이 오늘 좀 먹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이 탁 트인 수로에서 짬낚시에 아주 즐거운 손맛을 보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참 좀 더 붕어가 많이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네,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산란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얕은 수심으로 붕어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. 또 수로에서 한번 산란철 낚시 한번 또 해봐야겠다, 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.